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빠진 치아 방치, 치아 발치 후 생기는 일들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막 부산서 올라왔어요. 그 아침에 진료하고, 진료하고 2시에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제가 한 3개월 한 번씩 서울로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물론 서울에 볼 일도 많고, 뭐 제가 또 여기서 가끔씩 뭐 이렇게 지내면서 하는 일들도 있어서 자주 오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는 또 서울에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점점 일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 어, 빠진 치아 방치했을 때 이를 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사실은 제가 이 영상 관련돼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빼고 나서 생기는 일들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막 수백만이 나왔는데 댓글에 보면은 나는 이 빼고도 괜찮다. 나는 이를 뺐는데 왜 나는 괜찮은데 왜 문제가 있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를 빼고 났더니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치하고 이를 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10대 분도 10대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이제 70대, 80대까지 있으실 거고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별로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를 현재 뭐 빼고 난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를 빼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정말 정말 좀 집중해서 보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나중에 이를 빼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내가 이를 뺐는데 혹은 이를 이제 빼야 되는데 크게 이를 빼도 불편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하나가 없어도 나는 당장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빼고 나서 생길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로 아래 치아를 발치하고 어, 나서 방치하는 경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아래 치아를 뺐어요. 우리가 밑에 치아를 아래쪽에 있는 치아를 뺐어요. 그러면 위에 치아가 내려옵니다. 근데 항상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내려오는 건 확실합니다. 내려오는데 대합치 이제 우리가 위에 치아가 어, 우리가 보통은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치아도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치아는 자기가 편한 위치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 치아를 뺐을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처럼 위에 치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요, 빨리 내려오는 분들은 정말 한 1, 2년만 해도 내려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 한 10년이 지나도 많이 안 내려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어, 제가 이제 보면은 잇몸뼈의 그 질에 따라서 뼈의 질이 좋고 뼈가 치아를 단단하게 잡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내려옵니다. 근데 잇몸뼈가 유전적으로 약한 분들이나 치주염이 있거나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자 위에 치가 내려왔죠. 그럼 아래 공간이 별로 없죠. 이 좁은 공간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위에 치아 깎아야 되거나 빼야 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은 되지만 빨리 내려오는 분들은 정말 빨리 1, 2년 만에 내려올 수 있고요. 늦게 내려오는 분들은 10년, 20년 만에 내려오는 분들도 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손을 쓰는 게 좋다. 아래 치아를 방치하자. 밑에 치아가 없어요. 자, 이 사진 보면은 일자로 치아가 일렬로 배열이 돼 있죠.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 치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친 치아 보세요. 자, 치아가 밑에 대합치가 없죠.
자, 닿는 치아가 없죠. 그러니까 더 내려왔죠. 제가 이걸 당겼겠어요, 설마 치아를? 아니죠. 이가 없으니까 좀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를 뺐어요. 그래서 치아를 방치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치아를 만약에, 물론 이 치아는 워낙 안 좋았던 치아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만약에 이 밑에 빼고 나서 한 1년, 2년 안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고 위에 치아를 뺄 일도 없었을 수도 있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가 점점 내려오는데 밑에 이가 없죠. 내려옵니다. 이분도 대합치가 없죠. 그래서 밑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위에 치아를 씌우진 않고 살짝 다듬으면서 삭제하면서 이렇게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는 이분이 이걸 방치했으면 한 5년, 10년 방치했으면 쭉 내려왔겠죠.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때 이 치아를 씌웠어야 되고 크라운 비용이 더 들었겠죠. 근데 이분은 다행스럽게 타이밍이 좋게 임플란트를 밑에 하면서 살짝 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빼고 나서 밑에 치아를 뺐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 아래쪽 치아는 예외가 없어요. 제가 예외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를 뺐는데도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래쪽 치아를 뺐다면 거의 열의 아홉은 다 임플란트를 그냥 하시는 게 좋다. 꼭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브릿지라는 걸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임플란트 뭐 홍보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큰 돈 아끼라고. 이분은 임플란트 하나만 심는 비용만 들여서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체감이 너무 내려왔다? 그럼 요 자리에도 임플란트를 나중에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돈은 2배가 들죠. 그리고 조금 처졌을 때도 크라운을 씌우면서 또 크라운 비용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리 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밑에 치아를 뺐을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제가 이 영상만 보고 질문 좀 받아드릴게요. 이거는 또 다음 할 내용인데 질문을 받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김민님께서 발치 후에 그냥 두면 살로 메꿔지는 게 아닌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발치를 했어요. 그러면 발치한 자리는 잇몸뼈가 차고 잇몸살이 차는 거죠. 발치를 했을 때 가만히 두면은 살이 차는 건 맞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뺀 자리 말고 뺀 자리의 반대쪽, 그러니까 아래쪽을 뺐으면 위쪽 치아, 그리고 위쪽 치아를 뺐으면 아래쪽 치아, 그러니까 대합치. 위에 뺐으면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를 빼면 위에 치아가 밑으로 내려온다. 근데 김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치하고 그냥 두면 살이 차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 김숙자님이 요즘 앞니 치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잇몸이 부어서 피가 뭉쳐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잇몸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잇몸이 살짝 내려앉아서 치아뼈가 보였다. 치아 뿌리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 치료하려는데 치료하면 살이 오느냐? 아마도 제가 뭐 김숙자님의 치아를 보진 못했지만 이가 이제 부어서 이제 치주염이 생긴 것 같고요. 치주염이 생겼을 때는 잇몸 치료를 하면은 잇몸이 조금 꺼집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꺼진다는 표현보다는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수축돼요. 그래서 오히려 잇몸이 조금 퇴축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잇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잇몸이 더 많이 내려앉기 때문에 조금 수축을 하더라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영상 제가 돌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아래쪽 치아를 뺐어요. 그런데 좀 다른 케이스죠. 자, 운이 좋게도 자, 1 하나 뺐죠. 운이 좋게도 위에 치아가 여기랑 맞닿아요. 그리고 이 치아도 여기랑 맞닿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밑에 임플란트 안 해도 될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엄청 빨리 생기는 분도 있고 천천히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를 뺐죠? 그러면은 치아는 빈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보통은 뭐 한 5년, 10년, 15년,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발생하는데 천천히 발생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를 뺐어요. 밑에 이가 없죠. 근데 없는 쪽으로 치아가 움직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기는 너무 좁죠, 공간이. 여기도요. 너무도 공간이 애매하게 좁죠.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좁고 애매하죠. 이렇게 공간이 애매하고 좁으면 여기도 보철도 안 되죠. 여기도 안 되죠. 여기도 안 되죠. 치아들은 원래 자기 위치에서 딱딱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힘을 받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빨리 망가집니다. 잇몸이 망가지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양치가 안 돼서 시석 때문에 잇몸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특정 힘을 많이 받아서 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교합성 외상이라고 합니다. 외상성 교합.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잇몸이 더 빨리 망가지고 결국 얘들도 나중에 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를 뺐다면 빨리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이 케이스는요. 어, 브릿지를 하셔도 되고요. 임플란트를 하셔도 됩니다. 뭐 어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임플란트는 최근에 많이 하는 거고 브릿지는 예전 임플란트가 없을 때 많이 하는 진료인데 이런 상황에서 됐다면 뭔가 보철적으로 해결해 놔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나 임플란트 비싸서 지금 할 비용도 없고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치과 가셔서 나는 임플란트 당장 안 해도 된다. 할 돈이 없다. 혹은 당장 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그리고 할 여력이 안 된다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짜이를 넣어서 공간만 유지해놔도 돼요. 그러면은 이가 안 쓰러지겠죠. 이 사이에 임플란트를 안 하더라도 공간 유지하는 장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뺐다면 이 자리는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자리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김숙자님 또 질문 좀 해드릴까요? 요즘 앞니 치아를 제가 아까 했던 거고 임플란트 한 치아는 안 부러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 한 치아 부러질 수 있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어, 힘을 너무 많이 받거나 혹은 임플란트가 옆으로 힘을 많이 받거나 하면은 부러질 수 있고요. 부러지면은 당연히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겠죠. 다만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양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치과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민님께서 또 물어보셨는데 철사나 피스 같은 거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철사나 피스를 박는 게 아니고 철사를 이제 치아에 붙여가지고 유지할 수도 있어요. 스플린트 같은 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하는데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치아가 못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임플란트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윤정님께서 아래치아 발치 임플란트 후에 위쪽에 아래치아 발치 임플란트 아래치아 발치했죠? 임플란트 했고 위쪽에 스플린터 해서 당기는 그쵸. 스플린트를 해서 이제 아마 이 위에 여기 못 움직이게 못 처지게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죠. 위에 체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준영님이 치료받으신 곳에서는 그렇게 잘 해주신 겁니다. 치과에서. 그리고 팍님께서 발치한 곳에 브릿지라면 잇몸이 내려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우리가 치아를 빼고 나면 제가 이제 다시 제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치아를 보면은 이 자리 뺐죠. 이 자리에 뼈가 예를 들어 5mm가 있다 칠게요. 저 5mm인데 이렇게 해서 브릿지를 만약에 씻고 쓰여서 브릿지를 그러면 이 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잇몸뼈는 서서히 내려가고 약간 얇아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하진 않아요. 제가 보면은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비슷한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빨리 내려앉는 분도 있어요. 결론은 이 자리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 잇몸뼈는 조금씩 퇴축은 됩니다. 조금 내려가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브릿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장기간이 지나면 조금 잇몸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었어요. 박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 보세요. 우리가 밑에 치아를 이제 뺐어요. 자 뺐어요. 그러면 잇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몸이 내려가요. 근데 이 영상은 조금 여러분께 그 과하게 지금 보여준 느낌은 있어요.
요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자, 아까 처음 뺐을 때부터 잡으실게요. 여기서 뺐죠? 근데 요 뺀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내려앉는, 요 정도 내려앉는 정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RHR 뺐어요. 한 20년 동안 임플란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그냥 비워놨어요. 혹은 뭐 틀니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틀니 쓰신 분들, 틀니를 장기간 쓰신 분들은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에 걸쳐서. 그래서 근데 뭐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를 뺐어요. 임플란트가 좋은 이유는 제가 임플란트 홍보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를 뺐어요. 여기서 이를 빼고 나면 요 잇몸뼈가 이렇게 내려앉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 이게 애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잇몸뼈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10년, 20년 방치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잇몸은 밑에 이가 없으면 점점 이렇게 처집니다. 그럼 위에 치아가 내려옵니다. 또 왜냐면은 밑에 치아가 없으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되는 기간은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여기 임플란트 하고 싶어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좋진 않고 나중에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한 70대 정도 됐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물론 요새 100세 시대긴 하지만 뭐 틀리 하시든 임플란트 하시든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영상 보는데 만약에 3, 40대다. 그러면 무조건 임플란트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이걸 늦게 하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아주 먼 미래에는. 그러니까 뭐 뺐어요. 이를 빼고 5년 안에 난 하겠다. 뭐 그런 정도는 보통 문제는 없는데 빼고 나서 그냥 방치하고 나는 뭐 큰 문제 없다. 그냥 뭐 지내겠다 하다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났어요. 나중에 잇몸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아를 회복할 수 있을 땐 빨리 회복을 해주는 게 좋고 요 자리를 회복해 줘야 반대편에 있는 치아들도 무리가 안 가겠죠. 이는 양쪽으로 씹어야지 무리가 안 가니 한쪽으로 씹으면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아는 빈 공간으로 이동하고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해하셨죠? 제가 질문 또 몇 개 받고 또 해드릴게요. 김민님께서 질문 잘해주셨어요. 이거 엄청 질문 많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질문도 해주셨는데 사랑니 4개가 다 매복이다. 그쵸? 근데 발치하면은 위아래가 비어야 이런 문제 생기는데 위아래 한 번에 다 뽑으면 문제가 없나? 사랑니는요 빼셔도 돼요. 사랑니는 저 안에 있죠.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잇몸뼈가 녹아도 상관이 없고 이를 빼고 나서 사랑니 같은 경우는 원래도 씹는데 크게 기능을 하는 치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시면 돼요. 저도 다 뺐고요. 발치하게 되면은 원래 없는 매복이 돼 있으면은 그냥 매복된 거 빼고 그냥 그대로 잇몸이 있는 거죠. 원래 매복돼 있었으니까. 난 치아도 저는 빼는 거 사실 추천드려요. 왜냐면 양치가 안 되면 안에 충치 생기고 이제 냄새가 나니까. 사랑니는 저는 웬만하면 다 빼자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뭐 똑바로 나고 관리 잘하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짜장면님께서 큰 어금니의 크랙. 이제 크랙은 이제 금이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어금니가 금이 같고 깊은 충치 때문에 신경관 가까이 치아 삭제했다. 그래서 부착했구나. 그럼 좀 시릴 수 있죠. 그 임시치아 때부터 좀 시릴 수 있고요. 왜냐면은 이를 삭제하면은 신경과 가까워지겠죠. 삭제한 부분이. 그래서 조금 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크라운을 부착했죠. 근데 더 시리다. 근데 일주일쯤 됐으면 좀 지켜보세요. 한 대략적으로 한 2달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시리고 내가 씹을 때마다 아프다 정도를 느낀다면은 빨리 그냥 신경치료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일단은 2달 정도는 좀 호전이 됩니다. 근데 그 호전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이거 근데 일단 씹을 때 좀 생각보다 통증이 있다 정도면 신경치료 하는 게 낫고요. 찬물에 시린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은데 정확한 거는 치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HS님께서 어금니 발치를 했어요. 그리고 교정을 했죠. 치아 살 좁혔죠. 잇몸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교정은요. 물론 제대로 된 교정 그리고 뭐 제대로 되지 않은 교정이라는 건 사실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정을 잘하는 원장님이라도 치아는 움직이잖아요. 치아를 심하게 움직이는 교정을 잘하시는 원장님은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빨리 완성을 잘 하실 거고, 실력이 조금 뭐 부족한 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 번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건 치아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잇몸이 조금 퇴축될 수 있어요. 근데 교정을 잘 해도요, 잇몸이 퇴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잇몸이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정의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교정 원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를 움직이니까 교정 잇몸뼈가 좀 내려앉습니다. 원래 약간은 전문님께서 사이가 아니라 끝이라 당장 메꿀 방법이 없고 당장 치료가 힘든 경우 끝에 손으로 밀어주던가 마우스피스 같이 물려주는가, 사이가 아니라 끝이라 당장 메꿀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맨 마지막 치아를 빼면은 사실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제가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PPT로 가서 우리가 이제 아래 치아를 또 빼고 방치하면 아까 제가 이가 쓰러지고 밑니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다음 또 한 장 볼게요. 자, 이분은 60대입니다. 이를 빼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위에 치아가 아주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내려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근데 뒤에 치아가 이렇게 많이 쓰러졌어요. 앞으로 쓰러졌어요. 치아는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치아도 앞으로 이동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이 위에 치아 좀 내려온 것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자, 그리고 다음 환자 볼게요. 아까 그분 말고. 자, 30대 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사랑니예요. 사랑니도요. 보세요. 밑에 치아가 없죠. 그러니까 좀 처진 거 보이세요? 여기서 평행하게 가다가 좀 처졌죠.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그냥 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잇몸을 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니를 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밑에 대합치가 없으면 그냥 빼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대 볼게요. 60대. 자, 이거 보이세요? 자, 이 치아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졌죠. 이 앞에 치아를 뺀 지가 이분이 한 10년, 15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치아는 장축, 이 치아의 축에 맞춰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그럼 이 치아가 점점점 앞으로 더 쓰러지고 금도 잘 가고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 치아 둘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제때 15년 전에 여기 임플란트 하나만 심었다면은 그냥 이 치아는 평생 쓸 수 있는 치아가 됐을 텐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를 빼면은 빨리 임플란트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래쪽은. 음. 안 해도 되는 경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희 친누나입니다. 친누나고 저희 친누나인데 제가 치과에서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데서 교정을 하셨다가 이를 뺐는데, 이를 뺐어요 여기. 근데 당시에 바로 해놓진 않았어요. 그랬다니까 이가 이렇게 쓰러졌죠. 약간 여기 쓰러지는 거 보이시죠? 요 자리는 결국에는 뭐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됐어요. 요거는 평생 못 씹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이쁘지도 않고, 여기 조금 한 점만 닿죠. 그럼 교합도 제대로 안 되겠죠. 뒤에도 조금 어정쩡하게 닿고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턱관절도 생길 수 있고, 턱관절 병도 여기서 생길 수 있고요. 교합도 당연히 안 되겠죠. 치아가 두 개는 거의 못 쓰잖아요. 지금 기능을 못 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쓰러지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누나예요. 저희 누나 친누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죠. 이렇게 가지런하고 다 잘 씹히는데 여기가 이를 빼고 놔뒀더니 이렇게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쓰러지면은 교합도 안 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유치아들이 다 망가질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이거 다른 분인데, 자, 이거 이렇게 쓰러진 거 보이세요? 거의 뭐 옆으로 누웠죠. 얼마나 정치했습니까? 누워버렸어요. 이 치아는 뭐 빼야죠. 이 치아 어쩔 수 없죠. 교합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누워버려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빼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다면 치아는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 놔두시면 위에 치아예요. 위에 치아 빼고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발생한다. 그런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문도 좀 몇 개 받고 해드릴게요. 김민님께서
요새는 뼈가루 뿌려서 잇몸뼈를 만든다. 그쵸? 이제 인공뼈를 써서 그럴 수 있어요. 잇몸이 내려가면 그런 방법을 써서 잇몸을 대체할 수 있나 이러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뼈가루, 인공뼈를 써서 잇몸을 조금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공뼈가 잘 나오더라고요. 요새 뼈도 엄청 잘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동물뼈를 이제 소독 살균 해가지고 쓰는데 워낙 이제 뼈가 잘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써보니까 진짜 사람 뼈처럼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갔을 때는 뼈 이식을 해서 좀 채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영님께서 10년 전에 어금니 양쪽 어금니에 크라운을 했는데 안 아프면 평생 교체 없이 살아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10년 전에 했는데 일단 증상이 없으면 괜찮을 가능성은 높겠죠. 두 번째로는 어, 당연히 치과 가서 물어봐야겠죠. 이제 뭐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뿌리 끝에 염증이 없고 겉으로 크게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치과 가면은 무조건 뭐 10년 됐으니까 교체하라는 병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병원은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치아를 교체하는 이유를 들을 때 이제 오래됐으니까 교체합시다라는 병원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가 뭐 오래되면 다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써도 좋은 옷을 사면은 그 옷은 오래 입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다 교체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뭐 충치가 있다, 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 혹은 뭐 너무 많이 퇴축이 돼서 이제 치아가 닳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시고 교체하는 병원은 괜찮다. 그런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쓰러진 치아는 교정해서 쓸 수 없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119님께서. 자, 이가 쓰러지면은 일단은 세워야겠죠. 우리가 뭐가 쓰러졌을 때는 이렇게 세워야겠죠. 근데 우리 옆 치아 교정할 때 이렇게 치아를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잇몸뼈가 녹으면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힘듭니다. 정말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배열만 잘하고 철사만 잘 끼우면 얘들이 막 자기 자리 찾아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세우는 거는 엄청난 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해야지 서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힘이 가해지고 또 기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교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안 쓰러지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개 쓰러진 거 세우는 건 좀 생각보다 할 만한데 두세 개 같이 쓰러져 있어요. 이 세 개를 세우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윤영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으로 잇몸을 구축해 놓으면 자기 뼈보다 쉽게 내려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할 때 인공뼈를 써요. 우리가 소뼈 쓰기도 하고 돼지뼈 쓰기도 하고 말뼈를 쓰기도 하고 뭐 정말 많은 사람뼈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인공뼈는요. 실제 자기 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내려앉는 경향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관리 잘하고 하면 또 오래 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인공뼈가 원래 자기 뼈보다는 조금 약한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인공뼈를 써서 좀 보강하는 게 좋긴 좋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짜장면님이 시간 칫솔하고 이 블랙 트라이앵글 이 사이 틈 커진 거. 자, 블랙 트라이앵글은 이와 이 사이 구멍이 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뭐 혹은 잇몸이 내려앉은 분들은 이 사이 구멍이 나서 보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블랙 트라이앵글 이거를 메꾸는 방법을 뭐 라미네이트나 뭐 크라운 씌우거나 뭐 교정을 하거나 해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 공간이 점점 더 커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공간이 한번 생겼으면 그 공간은 잇몸이 잘 차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이 치간 치수를 오히려 써 주셔야 잇몸이 더 내려앉는 게 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랙 트라이앵글 이 사이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더 구멍에 치간 치수를 열심히 해서 더 빨리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이 어버버 나왔는데 결론은 그 블랙 트라이앵글에 시간 치수를 오히려 써야 된다. 쓰면은 더 커지진 않는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오히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빵이님께서 20년 넘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 오래 쓰셨네요. 20년이면.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플란트를 딱 넣었는데
그 위에 잇몸이 조금씩 꺼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이 음식물이 이제 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보철물을 교체하시거나 혹은 그냥 이제 열심히 빼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치과 가보시는 게 좋겠죠. 잇몸이 음식물이 많이 끼는데 방치하면 잇몸이 부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님께서 옛날에 어금니가 썩어서 떼었다. 근데 떨어졌다.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금시워할까요? 떨어지면은 떼우는 게 좋긴 하겠죠. 왜냐면 그 떨어진 공간으로 중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저기 그 떨어진 공간으로 음식물이 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가 더 깨질 수도 있고 약해지니까 떼우는 게 좋은데, 사실 정확한 건 치과 가서 직접 사진 찍고 원장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PPT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는 치아 발치 후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가 쓰러진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뺐다, 특히 아래쪽 치아를 뺐다면 방치하지 말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이 자리가 없는데 왜 치아가 이동을 합니까? 치아는 편한 위치로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아에는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이게요 치아를 생리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인대입니다. 우리 인대가 늘어났다 말 하죠, 그죠? 치아에도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탁 많이 받으면 딱딱한 거 씹다가 하다 보면 치아가 한번 먹는 것처럼 아팠다가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치아가 인대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면 인대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치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아를 이렇게 묶어놔야 된다. 이 치아를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은 이 치아는 유지가 된다. 안 움직이겠죠. 서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에 치아를 뺐어요. 그럼 뭐 이제 밑에 치아를 묶기도 하는데, 어쨌든 반대편 대합치를 묶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은 저희 병원에 오신 또 40대 초반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이 20대 때 이를 많이 뺐어요. 20대 때. 근데 20년 동안 방치했더니 이가 이렇게 쓰러진 거죠. 요새 임플란트 못 하겠죠. 여기는 할 수 있겠죠. 이를 깎으면서. 앞니도 지금 여기 뼈가 너무 얇아. 왜냐면은 뺀지 20년 됐더니 뼈가 너무 종이장처럼 얇아져가지고 여기 임플란트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은 결국에는 틀니를 했어요. 보세요. 잇몸뼈가 너무 얇고 밑에 이가 다 쓰러졌죠. 이거 어떡하지? 밑에는 임플란트 하셨고요. 위쪽은 틀니를 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위에가 지금 2mm밖에 안 나왔거든요. 물론 뼈이식 하면서 임플란트 하실 수는 있었는데, 이분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틀니를 꼈어요. 아래쪽에는 뺄 건 빼고 임플란트 하셨고, 위에는 이렇게 틀니를 쓰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40대잖아요. 앞니 틀니 쓰시는 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60대, 70대가 되면 틀니도 교체하셔야 되거든요.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그러니까 20살 때 임플란트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틀니를 쓰셨다. 이렇게 고리가 없는 틀니 요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니 쓰셔갖고 지금 쓰고 계세요. 근데 아무튼 속상하지만 이렇게 한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틀니를 쓰셨어요. 치아가요.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내 치아 뭔가 앞니가 뻗어져서 이렇게 벌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밑에 치아가 위에 치면서 잇몸이 안 좋으면 이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보세요. 내 치아 뭔가 앞니 벌어진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것 같네. 이분들은 치주가 안 좋고 잇몸이 안 좋다 보니까 뒷치아들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앞니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치아 뺐죠. 빼고 나면 이 치아 쓰러지죠. 그리고 이 뒤에 치아는 또 뒤로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 공간은 벌어지면서 교합이 무너져요. 여기 교합이 무너지면 앞니가 또 닿게 됩니다. 앞니가 닿으면서 위에 치아가 뻗어지죠. 이게 병적 치아 이동이라는 우리 치과 전문 용어로 하는데, 보세요. 이거 한번 영상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치주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조금씩 흔들리죠. 그러면은 교합이 점점점 불안정해지면서 치아는 앞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뒤에 치아가 결국 빠지게 됐고 앞니가 점점 힘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병적 치아 이동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잇몸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앞니가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안 벌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이 뭐야 저기 철사를 다 덧대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요점은 치아가 앞으로 요 영상이 좋아요. 여기서 어금니가 빠졌어요. 자, 이를 안 해놓으면 앞니가 닿다 보니까 앞니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앞니가 뻗어져요. 그래서 내가 앞니가 뻗어졌다. 젊을 때는 딱 모여 있었는데 지금 뻗어졌다.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어금니가 불안정하거나 교합이 무너져서 앞니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아를 뺐을 때는 결론은 사실 똑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똑같은데 치아를 뺐을 때는 빨리 해놓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질문 또 하셨는데 임플란트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임플란트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없는데요. 자, 임플란트 심었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쓰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한 3년도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죠.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임플란트 평균 기대 수명은 10년이에요. 그럼 10년 뒤에 망가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하고 양치도 잘하고 힘도 적절히 분배하면서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을 다닌다면 임플란트는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임플란트 심었으니까 치과도 안 가고 이제 뭐 괜찮네. 부으면 가끔 붓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몇 년 안 돼서 임플란트를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평균은 10년인데 관리를 잘하면 훨씬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나이키님께서 작년 9월에 어금니를 뺐고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 9월에 빼셨으면 지금 이제 대략 한 6개월 가량 되셨네요. 5, 6개월. 너무 좋죠. 발치하고 4개월에서 6개월째 임플란트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빼고 바로 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미 뺐고 좀 지났죠. 6개월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고 평균 수명은 10년인데 뭐 그건 관리 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빨리 딱 6개월이면 좋습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섬섬옥수님께서 이제 윗 어금니 맨 끝이야 뿌리가 녹았다. 아, 그렇죠. 맨 끝에가 녹았구나. 앞치아까지 뼈가 또 좀 녹았다. 그럴 수 있죠. 두 개 치아를 발치를 권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다. 아, 이 섬섬옥수님이 해주신 질문이 제가 제일 많이 치과에서 받는 질문. 저희 병원은 이제 제가 치주과 전문이거든요. 잇몸 전문이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갖고 원장님 이를 살려주세요. 특히 저 치아 위쪽에 맨 뒤에 치아와 그 앞에 치아, 맨 뒤에 그 앞에 치아가 잇몸이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원장님 살려주세요. 뭐 엠도게인 잇몸 재생도 해주세요. 뭐 어떻게 좋게 해주세요. 제가 실제 좋게 많이 해드리고 실제 좋게 만든 경우는 엄청 많은데 섬섬옥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는 뿌리까지 만약에 잇몸이 녹았다면 그냥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정확한 거는 치과에 가서 이제 원장님과 얘기를 해보시고 치과에서 빼자고 했으면 그냥 빼는 게 낫죠. 근데 뭐 만약에 나는 이를 너무 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치아를 좀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치과 여러 군데 가보시고 다 빼자 하셨으면 빼는 게 나은데 그래도 한번 내가 이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 근처에 대학병원 있으시면 이제 치주과를 가보시면 좀 그래도 거기는 이를 살리는 걸 전공하는 과니까 거기 가보시면 되고 대학병원 좀 멀리 계시다면 이제 그 근처에 치주과 전문의가 개원한 치과로 가셔서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병원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경남 쪽에 계시면 저희 병원 오시면 되는데 저 이제 멀리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 계신 곳을 한번 가서 마지막 거기서도 빼자고 하면 그냥 빼는 게 맞습니다. 준영님께서 발치 후 조치를 안 취하면 치열이 무너져 버린다. 그렇죠. 맞습니다. 스노우볼 굴러가시. 근데 이게 뭐 1, 2년 안에 확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한 5년, 10년 천천히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천천히 무너지니까 나는 잘 인지를 못해요. 나는 뭐 그냥 비슷한데 어제랑 비슷하네. 뭐 그러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제일 다 무너져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왕왕 보기 때문에 내가 발치를 했다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임플란트를 제가 뭐 무조건 하라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PPT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정도 하고 질문 받고 또 끝낼게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를 뺐는데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자, 사랑니를 뺐어요. 사랑니는 임플란트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치과 원장님들하고 여러 저 이제 많이 아니까 사랑니 자리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사랑니 자리 임플란트를 심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턱뼈가 크고 사랑니가 들어갔을 때 잘 씹을 수 있는 위치라면은 사랑니 심어도 됩니다. 더 잘 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랑니 자리 임플란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니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칫솔질이 안쪽까지 잘 안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니에 임플란트 하자는 원장님이 계시면 일단 한번 여러 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 치과 여러 군데 갔는데 원장님 다른 데는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사랑니 발치를 그리고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 뭐 임플란트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다. 대부분은 안 해도 된다. 정확한 거는 치과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잘 보세요. 언제 안 해도 되냐면 요거 보세요. 제가 오늘 그 갖고 온 PPT에 이거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어떤 경우 안 해도 되냐면 자 요걸 예를 들게요. 요쪽 제가 노란 화살표 쪽 보세요. 자, 이 치아가 큰 어금니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큰 어금니 마지막 뒤에 치아죠. 자, 요 치아를 뺐어요. 요 치아. 지금 제가 화살표 치는 요 치아 뺐을 경우는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은 좀 좋지 않고요. 안 하셔도 큰일이 생기진 않는다. 자, 이 치아를 뺐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 치아가 요 밑에 맨 뒤에 치아랑 조금 맞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 경우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치과 가서 꼭 검진은 받으시고 일반적인 교합이 정상적인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치아를 뺐을 때는 당장 임플란트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요 치아를 뺐다 맨 뒤에 거 위에 거 맨 뒤에 거 그러면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덜 씹히겠죠. 그리고 이 치아가 힘을 혼자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또 빨리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빨리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당장 안 해도 큰일 나진 않는다 정도로 인지해 두시면 되고 사랑니 뺐을 때도 당장 안 해도 상관없다. 임플란트 사랑니 원래 임플란트 안 하는 자리니까 이해는 하셨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치과 돈 벌려고 임플란트를 권유하네 뭐 그런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이 살리는 거를 더 재밌어하는 치주과 전문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물론 임플란트 하면 제가 저희 병원에 매출 도움되고 하는 건 맞죠. 근데 저는 이 살릴 때 저 기분 진짜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치아를 더 오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임플란트를 안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큰 돈을 미리 아끼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뺐을 때는 임플란트 안 해도 되고 사랑니 뺐을 때는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된다. 근데 밑에 치아를 뺐을 때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가 질문 좀 받고 오늘 강의를 좀 끝낼게요. 지금 송하연님께 질문이 많으셨는데 자 신경치료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신경치료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한 2, 3개월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불편하다. 그럼 뭐 신경치료가 잘못됐거나 뭐 아니면 금이 갔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 보니까 치근한 절제술이나 치아 제식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치과에서 이제 정확히 검사를 받으시고 일단은 치아를 뺐다 넣는 것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좋은 치료는 맞지만 이제 치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치근나 절제술을 해서 뿌리 끝을 자르는 걸 먼저 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정확한 거는 치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치과에서 계속 빼자 했는데 나는 살리고 싶다면 대학병원에 보존과라고 있어요. 보존과 이제 신경치료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또 보존과거든요. 거기다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때도 빼자 하면 그냥 그때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은 될 거고 김빈님께서 스케일링을 하니까 치아 사이 구멍이 엄청 크게 생겼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제
시석이 없어지고 부은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에서 구멍이 생기거든요. 막는 방법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뭐 크라운을 씌우거나 레진을 떼우거나 하는 방법이 사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한계점은 있다. 억시님께서 임플란트 브랜드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좀 길지만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일단 저는 디오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그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제가 덴티움 임플란트도 써봤고요. 메가젠도 한번 써본 적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오도 써봤고요. 스트라우만 써봤고, 갑자기 안 나네. SIC 외산 임플란트 써보고. 근데 어떤 임플란트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임플란트를 제대로 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식립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장님이 어떤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베이식을 하면서 식립하는 게 중요하지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제가 실제로 좋거든요. 스위스 제품이고 현재 임플란트의 거의 시초 같은 느낌이고 이제 전 세계에서 30% 지분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인데 그럼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당연히 좋은 건 맞지만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한 10개 중에 한 군데는 되겠죠.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저한테 스트라우만을 심었어요. 근데 내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찾아야 되잖아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하는 곳으로.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죠. 물론 뭐 제병 오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지만 근데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도 꽤 대중적인 요새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한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임플란트니까. 그리고 오스템도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하죠. 광고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오스템이 제가 보면은 광고도 잘하고 뭔가 영업도 잘해요. 뭐 이게 실제 임플란트도 무난하고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치과에서 많이 쓰게 되고 또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계속 뭐 거기서 일하던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또 오스템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오스템이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무난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분이 거의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개 치과 중에 하나는 오스템 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덴티움도 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외에 뭐 디오나 네오나 메가젠 그런 임플란트들도 꽤 많이 쓰는 임플란트니까 그런 것들은 뭐 보통 크게 문제 없으니까 쓰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냥 뭐 비슷하다 보면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외에 임플란트들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임플란트들이 그러면 안 좋은 임플란트냐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중적으로 조금 비율이 낮다 뿐이지 뭐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지분이 많은 임플란트 이제 많이 널리 알려지는 오스템, 덴티움, 뭐 디오, 네오, 메가젠 이런 거 쓰시면 그냥 보통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오스템을 심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안 좋은 임플란트면 심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좋은 강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핵심은 이제 이를 뺐으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이를 빼지 않고 자기 치아 살려 쓰자.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좋은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달에도 3월 22일에도 와서 그때는 그 잇몸에 좋은 영양제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원장님 뭐 어떤 약을 먹으면 잇몸에 좋을까요? 뭐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이고 혈압약, 당뇨약은 있는데 잇몸약이 없죠. 물론 인사도 리가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약들도 물론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더 좋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